문구에 써져 있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모든 물질은, 이게 핵심이야. 모든 물질은 드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 안정해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정하기 싫어. 그래서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얘들 막 궁금해요. 자, 모든 물질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how.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안정해질 수 있니? 답은 뭐예요? 답은 옥텟 규칙입니다. 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너 안정해질 수 있어. 이걸. 그럼 옥텟 규칙은 또 뭐야? What? 옥텟 규칙이 뭐지? 옥텟 규칙은 뭐였어? What? 이건 뭐야? 옥텟 규칙이란, 자, 전자가 채워질 때, 1차 껍질은 2개를 꽉 채우고 2차 껍질 이상부터는 8개를 꽉 채우면 안정해진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입니다. 저번에 다루었던 거죠. 그죠? 바로 여기 8이란 뜻이 바로 옥텟이란 말이에요. 옥텟이 8이란 뜻이죠. 8개를 채우면 안정해진다는 규칙. 저게 바로 옥텟 규칙입니다. 옥텟 규칙.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면 안정해질 수 있어. 그래서 모든 물질은 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화학 반응. 오늘 배운 게 화학 결합. 화학 반응,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인데 원소들이 왜 화학 결합을 하지? 라고 물어본다면 화학 결합을 해서 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야. 화학 결합을 해야지만 저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어. 결합을 해야지만. 그렇구나. 모든 물질이 어떤 화학 반응을 한다는 건 화학 반응. 어떤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왔더니 반응을 해버렸어. 왜 반응했나 봤더니 불안정한 물질이어서 우리 반응을 하고 나니까 안정적인 물질로 바뀌었던 거지.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저렇게 막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옥텟 규칙. 자, 제일 중요한 게 옥텟 규칙을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바로 요 비활성 기체라는 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얘네들을 왜 소개하고 있냐면 잠깐 보여줄게요. 헬륨, 네온, 아르곤이란 녀석이 바로 저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비활성 기체가 어디 있는 녀석들이냐면 우리 18쪽이죠. 18쪽.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맨 끝에, 오른쪽 끝에 있는 18쪽 녀석들이 바로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아. 즉, 다른 녀석하고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이름이 비활성 기체입니다. 활성화되지 않는 기체들이야. 즉 18쪽에 있는 원소들을 말합니다. 즉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들을 말해요. 원자 번호로 헬륨은 원자 번호 2번, 네온은 원자 번호 몇 번? 10번이고요. 아르곤 같은 경우는 원자 몇 번? 18번입니다. 그럼 원자 번호를 딱 보면 원자 번호가 2번이야. 그럼 뭐가 2개 있다는 거지? 뭐가 2개 있다는 거야? 전자가 2개 있다는 겁니다. 왜 전자가 2개 있어야 되지, 얘네야? 맞아, 전기적 중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 현지야, 뭐가 2개 있기 때문이야? 원자핵에? 맞아, 원자핵에 있는 플러스, 그 누구? 양성자. 그죠? 맞아요. 양성자가 2개 있고, 그걸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자가 2개 있다는 겁니다. 셋의 말을 합치면 완벽한 답이 되는 거야. 자, 원자핵에 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자가 2개 있어야 한다. 원자 번호를 딱 보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를 모두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헬륨의 전자 배치도를 그려라. 전자 배치를 그림으로 그린 걸 전자 배치도라고 하고요. 이게 전자 배치도로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플러스가 2개 가운데 있고요. 전자가 2개 있는 모습인데 1차 껍질에 정확하게 몇 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어? 2개가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야. 모식적으로 안정적일 땐 웃게 만들죠. 매우 편안해 보이잖아.
안녕? 안정적이네? 야, 나랑 반응하자! 싫어. 반응 안 해. 이런. 활성화 싫어. 그죠?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인 거야. 네온 볼게, 네온. 야, 네온 너는 나랑 반응할 수 있니? 반응하자! 나도 안정적이야. 보여?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정확히 8개를 꽉 채우고 있죠. 그러므로 안정적인 겁니다. 얘도 웃고 있어. 나도 됐어. 너랑 반응 같은 거 안 해. 그죠? 네온도 그래서 완전히 안정적인 기체인 거고요. 아르고 마찬가지입니다.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 8개, 3차 껍질도 8개 꽉 채우니까 전체 18개 딱 맞죠? 얘도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자, 모든 물질, 세상의 모든 물질은 바로 안정해지고 싶은데 바로 그 안정성을 이미 확보한 녀석들이 누구라는 거야? 18쪽 원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돌을 되게 우상처럼 여기는 것처럼 모든 물질의 우상이 누가? 18쪽이에요. 18쪽. 비활성 기체가 우상입니다. 나 쟤처럼 되고 싶어! 나 쟤처럼 되고 싶어! 다 18쪽을 바라보면서 나 쟤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물질들의 어떤 소원이랄까? 물질들의 꿈입니다. 즉, 한꺼번에, 또는 일축해서 말하면 18쪽 원소처럼 되고 싶은 게 모든 물질의 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쪽처럼 되고 싶어,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저렇게 18쪽이 되기 위해서 애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해 나가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쪽을 조금 더 볼게요. 18쪽 조금 더 보면은 18쪽에 나와 있는 주기율표에서 18쪽에 속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것들이 있다고 있고요. 체크! 얘들은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도 성질을 나타냅니다. 혼자서도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1원자 분자라고 해요. 1원자 분자. 하나의 원자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자처럼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CF 비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할로젠 같은 녀석은 너무 불안정해서 혼자 존재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2, Cl2, Br2, I2 같은 이 2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이원자 분자였어요. 두 개의 원자가 뭉쳐져서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이게 이거랑 다른 점. 얘는 왜 둘이 붙어야 되지? 불안정하니까. 하지만 얘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1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어디 이용되는지 보면 됩니다. 헬륨은 저런데 가벼우니까 이렇게 띄어가지고 풍선에 이용을 하는 거고요. 네온은 이게 사인이라는 게 간판이죠. 네온 사인. 그래서 간판에 이용되는 거고, 아르곤은 이런 형광등의 충전 기체로 이용이 되고 용접할 때도 이용을 해요.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왜 안정적인지 방금 미리 보고 왔습니다. 미리 보고 온 그림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이었고요. 자, 이제 화학결합이 왜 일어나는지 보도록 합시다. 1번 끝났어요. 화학결합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옥텟 규칙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옥텟 규칙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옥텟 규칙 바로 전자 8개를 꽉 채우면 안정해지려는 성질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건데 8전자 규칙, 옥텟 규칙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고요.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애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움직인다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들을 움직이겠죠? 전자가 꽉 채워지면 안정적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떤 경향성이 있나 볼게요. 봐봐. 일쪽인 녀석들은 일단 봐봐. 리튬 보면은 얘는 안정해 보여, 불안정해 보여요? 불안정합니다. 왜? 2차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불안정합니다. 안정화되기 위해서 그럼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할까? 방법은 두 가지야. 전자 하나를 버려서 헬륨처럼 되는 방법이 있고 전자 7개를 채워서 네온처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간편해요?
하나 버리는 게 간편하죠. 그래서 얘는 하나를 버리는 성질을 가져요. 잘 봐.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용어를 바꿔줄 거야. 이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금속성을 가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금속성을 가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 금속성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동안 금속 그러면은 그냥 철 같은 거요, 딱딱한 거요, 전기 통하는 거요, 이런 거로만 알고 있었지만, 고등 버전의 금속이란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가진 것들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가진 것들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같은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나트륨도 어때요? 전자를 버리는 게 유리합니다. 하나만 버리면 되니까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리튬하고 나트륨은 둘 다 전자 몇 개 버리고 싶어 한다? 하나를 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둘은 성질이 같은 거야. 자, 같은 족은 성질이 같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같은 족이 성질이 같은 이유가 뭐다? 똑같이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하는 성질이 같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화학적인 성질이 둘이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둘 다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할 때 우리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똑같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이족 같은 경우는 전자가 바깥에 두 개 있죠. 얘네들도 방법은 옥텟 규칙을 아직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얘네들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일단 불안정해요. 얘도 불안정했죠 아까?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녀석이 안정해지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 두 개를 버리거나 또는 6개의 전자를 채우거나. 어떤 게 더 간단해요? 버리기 간단하죠. 그래서 얘도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몇 개의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한다? 2개. 얘도 전자 2개를 버리고 싶어 하겠네요. 그래서 이족도 성질이 같은 녀석인 겁니다. 그래서 이족의 베릴륨과 마그네슘이 성질이 같은 거야. 전자는 어떻게 같다? 전자를 2개 버리려는 성질로 같은 거지. 그죠? 전자 2개 버리려는 성질로 같은 거예요. 알루미늄은 전자 몇 개 버리고 싶어 하냐? 하나, 둘, 3개를 버리고 싶어 하겠네요. 5개를 끌어오는 것보다는 3개를 버리는 게 더 간단하니까. 그래서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정리했어? 금속이라고 정리했던 거예요.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가진 것들을 금속이라고 정의했던 겁니다. 여기 탄소라는 게 여기 중간에 있거든요. 중간에 껴놨죠. 얘는 왜 그러냐면 원자과 전자가 즉 맨 바깥에 전자가 4개밖에 없거든요. 얘는 그냥 애매하죠. 전자 4개를 버려도 괜찮고요. 전자 4개를 얻어와도 괜찮지. 그죠? 선택의 여지가 2가지가 다 똑같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비금속으로 분류가 됐지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얘가 전자를 버리기도 하고 얻어오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좀 달라지기 때문에 딱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빼놓은 거예요. 확실한 금속들과 확실한 비금속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확실한 비금속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먼저 할게요. 산소.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거든요. 6개면은 8개의 전자를 채울 때 하나, 둘, 그 다음에 2차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5, 6개 채우면 총 8개의 전자를 채워 넣은 거죠. 산소의 전자 배치도를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거야. 그랬더니 2차 껍질에 전자 몇 개밖에 없니? 6개밖에 없어요. 그죠? 얘는 일단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합니다. 옥텟 규칙 완전 못했으니까. 그죠? 그냥 안정해지는 방법이 또 2가지가 있죠. 6개의 전자를 버리는 방법과 2개의 전자만 채우면 되는 방법. 어떻게 더 간단하죠? 2개 채우는 게 간단하죠? 저희는 전자를 채우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몇 개? 전자 2개를 채우고 싶어하는 성질. 금속성이 전자를 버리는 성질이라고 한다면 그 전자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성질은 뭐라고 한다? 비금속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 비금속성을 가진 물질을 뭐라고 한다? 비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이래서. 자, 저는 비금속성을 가진 비금속으로 분류가 됩니다.
산소, 그래서 비금속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황도 역시 전자가 6개니까 전자를 2개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지겠죠. 둘 다 전자를 2개 가져오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16쪽도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겁니다. 원리는 알겠죠? 17쪽은 전자 1개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전자 1개를 끌어오고 싶어하는 성질로 같은 게 플로린과 염소입니다. 염소예요. 자, 그래서 성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온과 아르곤은 전자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전자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버리지도 않는다는 성질로 둘이 같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전자를 버리거나 얻는 성질을,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이 세로줄에 족으로 모아놓은 거구나 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 만약 얘네가 전자를 실제로 얻어왔어. 현재는 다 중성이죠? 근데 전자를 실제 하나 주자. 줄게! 하나 줄게! 줬어. 그럼 얘는 플러스는 9개인데 전자는 몇 개 돼요? 10개가 돼버리죠. 그럼 우리 얘는 뭐가 된다? 플로린 1-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얘를 뭐라고 불러요? 플로린화 이온. 음이온이라 부르거든요. 이온. 아까 원자였던 녀석이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어서 전기를 띠게 된 입자를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이온은 그러면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안정하죠. 전자를 얻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온은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이온. 우리가 이온 음료를 막 마시잖아. 마셔도 죽지 않죠. 그 이유가 이온들은 모두 안정성을 이미 확보한 물질들이기 때문이에요. 전자를 버리거나 얻어서 이온이 된 거야. 그래서 얘는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자, 우리 마그네슘 이온이 들어있는 거, 우리 비타민 음료 같은데 마그네슘 이온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걔들 먹어도 안 죽는 이유가 마그네슘은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가지죠. 실제 버리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마그네슘은 플러스는 12개인데 전자는 몇 개밖에 안 남아요? 10개밖에 안 남잖아. 그래서 얘는 2 플러스에 전기를 띠게 되는 거야. 껍질이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져? 껍질이 사라져. 전자가 들어있던 껍질을 버려버린 거야. 전자와 함께. 버리니까. 그러니까 껍질이 사라지면서 이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온으로 바뀐 후에는 뭐가 된다? 안정적인 물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 들어있으면 안정적인 물질이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온이 되지 않겠죠? 네온과 아르곤은 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똑같이 하나를 가져오니까 1- 2개를 가져오니까 2- 이온으로 바뀌고요. 얘는 2개를 버리니까 2 플러스, 얘도 2 플러스 되고 하나를 버리니까 1 플러스 이온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 이온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때 겁나 외웠어요. 리튬은 1 플러스야. 마그네슘 2 플러스고 알루미늄 2개가 3 플러스야. 다 외웠거든요. 이거 알았더라면 외울 필요 없었겠죠. 그죠? 알루미늄은 3개 젖어버릴 거 아니야. 이거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외울 필요가 없었어. 쌤은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르쳐. 일단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그때는 이런 주기율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웠으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런 이온화되는 경향성도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야. 옥텟 규칙의 그 해답이 다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온 결합, 공결합 모두 다 바로 이런 옥텟 규칙 때문에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볼까요? 어떻게 결합이 되나 볼게요. 간단합니다. 이온 결합을 먼저 볼게요.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알고 있는 건데 나는 마그네슘이야. 마그네슘. 원자번호 몇 번? 12번이죠. 그래서 양성자 12개. 전자도 12개죠. 2개, 8개 중 10개, 나머지 2개, 12개 채웠습니다. 그래서 전자 배수를 딱 그렸어. 그려보니까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합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거든. 얘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를 몇 개 버린다? 2개를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잘 들어. 전자를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전자를 버리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전자를 받아줄 녀석이 필요합니다. 전자를 받아줄 녀석이 나타나야 전자를 줄 수가 있는 거야.
자, 전자를 받아줄 녀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전자 두 개를 버렸어. 버려서 뭐가 됐다? 마그네슘 2 플러스 이온이 된 거야. 2 플러스 이온은 어떻게 그리나 보세요. 껍질 사라진 거 뭐예요? 껍질이 사라지면서 전체 대가로 친 다음에 얘네가 전체 2 플러스의 전기를 띱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온의 전자 배치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온의 전자 배치도는 이렇게 그립니다. 아까 원자의 전자 배치도는 이렇게 그렸다면은 이온의 전자 배치도는 대가로를 이용해서 전체 2 플러스의 전기를 띱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 만들어진 거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자를 누가 가져갔나 봤더니 누가 옆에 있었던 거야? 바로 이 녀석이 있었던 거예요. 산소이온. 전자 몇 개 필요해요? 전자 2개가 딱 필요하거든. 마침 마그네슘이 내가 전자 2개를 주겠대. 전자 2개를 주겠대. 땡큐죠? 하나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딱 넣으면은 바로 이런 산화 이온의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그네슘 입장에서 전자를 버려야 되는데 전자를 받아줄 녀석이 필요하다면 누가 나타난 거야? 산소가 마침 나타나서 전자를 받아준 겁니다. 전자를 받아줄 녀석의 특징은 뭐야? 금속이어야 돼? 비금속이어야 돼? 비금속이어야지. 금속이 있는데 저기 금속이 나타나. 내가 받아줄게! 받아줄 수 있나? 못 받아줍니다. 금속은 다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금속이 나타나야 전자를 줄 수 있다 생각하면 돼요. 전자를 마침 비금속인 산소가 받아가지고 산화이온으로 바뀝니다. 자, 화자가 붙은 건 음이온의 특징인데요. 음이온의 특징인데 이건 원래 산소라고 읽잖아. 산소가 전자 2개 얻어서 이렇게 바뀌면은 이 소자를 화자로 바꿉니다. 소자를 화자로 바꿔요. 소자를 화자로 바꿉니다. 자,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현지에게 질문을 할게요. 현지야, 상상하세요. 소를 불태워봐. 뭐라고? 이상하다고? 아니요. 못 들었어. 소를 태워요? 소를 불태워요. 탄소. 이산화 탄소? 오, 놀랐는데? 맞아요. 소를 불태웁니다. 소를 불태우니까 불화자 쓰는 얘기예요. 소를 불태워서 화로 바꿔라. 화가 나나요? 그래서 소로 끝날 경우에 산소처럼 소로 끝날 경우에는 소를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화자로 바꾸라고. 산화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명명법이야. 음이온의 명명법이야. 소로 끝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알았네. 산소. 탄소. 쌤이 말한 탄소는 그 시커멓게 탄소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탄소였는데 이제 나를 이렇게 탄소였는데 응용 버전이네요. 대단한데. 제 이름이 산화이온이야. 화자가 붙어있는 거 보면 이거 음이온이구나라고 눈치만 채면 됩니다. 화이온이니까 음이온이겠네라고 눈치채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산화이온이 만들어졌어요. 마그네슘은 전자를 버려서 무슨 이온이 됐어? 아까 마그네슘 2 플러스 양이온이 됐죠. 이렇게 안정적인 양이온과 얘도 안정적이죠. 안정적인 음이온이 만들어진 거예요. 둘이 결합할 이유가 있어 없어? 원래는 없죠. 둘 다 안정한데 뭘 결합을 해? 근데 나 안정적이야. 마그네슘이야. 나도 안정적이야. 이러고 있어.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절로 결합해. 저절로. 안정적인데 왜 결합해? 쟤는 플러스고 저는 마이너스라서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이 결합을 형성하게 돼요. 이 결합은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얘네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주고받았어. 오케이, 끝! 이게 아니라 전자를 주고받다 보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쟤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지.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을 이온들 간의 결합이라고 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결합이에요. 화학결합의 종류, 이온 결합은 그래서 이온이 형성이 되고 이온들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현상을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줘요.
둘 다 안정적인 물질들 간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도 역시 안정적인 물질이겠죠. 이렇게 둘이 만나서 형성된 물질이 MgO입니다. MgO. Mg 한 마리랑 산소 한 마리가 결합한 거니까 MgO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MgO라는 물질은 산화마그네슘이라고 불러줍니다. 산화마그네슘 되게 안정적인 물질이죠. 산화마그네슘. 네, 산화마그네슘 딱 보는 순간 여기서 얘는 2+였고 2-라는 게 여기 숨어있는 겁니다. 숨어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1대1로 결합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잘 들으시고. 자, 문제. 마그네슘은 원자번호 12번이었는데 전자 2개를 버렸죠.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 거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 거예요. 산소는 현재 전자가 총 8개였잖아. 전자 2개를 더 얻어와서 총 10개가 되었죠.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 거야? 얘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문제 이렇게 나와요. 산화 마그네슘이 형성되었을 때 산화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은 모두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틀렸죠.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럴싸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를 낚시질을 할 거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온 결합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우리 이온의 이름 무슨 화자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온 결합. 자, 또 다른 이온 결합 물질 한번 볼게요. 자, 이겁니다. 안녕. 난 나트륨이야. 나는 염소인데. 그죠? 나트륨이라는 녀석은 원자번호 몇 번인지 알아야 편합니다. 11번이고요. 염소는 몇 번이죠? 17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 배치도를 그려보면은 11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3차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1쪽이죠.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도를 그려보면 3차 껍질에 전자 7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얘는 일단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얘는. 일단 불안정하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불안정합니다. 울고 있어요. 옆에 누가 나타났어? 염소도 울면서 나타납니다. 자, 나타나요. 근데 둘이 딱 뭐가 맞아요? 전자 하나 버리면 좋겠는데, 전자 하나 얻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어요. 딱 궁합이 맞다고 표현하는데, 얘가 전자 하나를 얘한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전자 하나를 딱 주면은 얘는 뭐가 된다? 나트륨 이온으로 바뀝니다. 이런 형태로 안정적인 이온이 됐고요. 얘도 전자 하나 딱 받아서 염화 이온으로 바뀝니다. 안정적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플러스 이온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이온으로 바뀌게 되니까 둘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게 됩니다. 체크, 정전기적 인력 나와있죠? 썼겠지만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문제! 나트륨 이온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거야? 얘야말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거고요. 염화 이온은 누구처럼 된 거예요? 얘는 아르곤처럼 된 거죠. 자, 또 이런 문제 나오죠. 그러면 염화 나트륨이 형성이 될 때, 염화 나트륨이 다음 같은 이유로 염화 나트륨이 형성이 될 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틀린 말이죠. 하나는 네온, 하나는 아르곤이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옥텟 규칙이 기본 어떤 철학이라고 보면 기본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까지예요. 좋아요. 우리 공유 결합은 조금 또 다른 얘기니까 우리 잠깐 한숨 돌렸다 합시다. 잠깐 할게요. 너무 잘 들렸어. 배고프다는 얘기가.